니들은 어차피 돈 잘 벌고 메달 따면 돈 받고 뭐 광고 찍고 잘 나가는데 니들이랑 내가 무슨 상관이냐. 니네들이 나가서 국격을 올리든 말든. 그렇다고 우리가 뭐 캐나다처럼 하키를 보는 것도 아니고 설상 스포츠를 우리가 뭐 엄청 즐기는 것도 아니고 각자의 그냥 재미가 더 중요한 거야. 국가에 대한 소속감보다 오히려 자기가 좋아하는 프로팀에 대한 소속감이 훨씬 더 커진 시대인 거야. 고양식당입니다. 아이, 여러분 얼마 안 있으면 2026년 동계올림픽이 시작하는 걸 알고 계셨나요? 저도 며칠 전에 알아가지고 이번엔 진짜 놀라울 정도로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로 뭐 올림픽에 대한 이 기대가 점점점 꺾이긴 했지만 요번에는 역대급으로 아무도 올림픽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주변에 올림픽을 한대라고 하면 올해 올림픽을 해? 이 정도의 반응. 그래서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동계올림픽이 제일 주목받았을 때가 언젠가, 마지막 전성기가 언젠가 하면 당연히 평창 동계올림픽인 것 같아요. 2018년에 있었던 평창 동계올림픽. 사실 근데 그 이전에도 동계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있었죠. 근데 그 관심이 왜 있었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국가대항전 자체에 대해서 기대를 좀 했어요. 국가대항전을 한다 하면 뭐 저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국가대표 축구, 월드컵, 뭐 야구, 아니면 뭐 올림픽 같은 경우도 제가 고등학교 때 하계올림픽을 했었는데 새벽인데도 불구하고 기숙학교였거든요. 새벽에 체육관을 열어줘서 거기서 다 모여서 막 올림픽을 보기도 하고 그랬던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안 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코로나 때 2021년에 있었던 도쿄올림픽이 굉장히 약간 구질구질하게 됐잖아요. 막 코로나 때문에 밀렸다가 뭐 골판지 침대다, 뭐 덥다, 물이 똥물이다 뭐 이러면서 뭔가 그때부터 올림픽에 대한 기대도 줄어들었던 것 같고, 그와 동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뭔가 인식도 코로나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코로나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을 국가 중심에 약간 전체주의적 사고에서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이 확 개인주의적으로 간 것 같은데, 여기서 개인주의라는 건 안 좋은 개인주의, 뭐 이기적이다 이게 아니라 뭔가 본인이 원하는 것에 도 솔직해진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왜냐면 자기가 원하던 걸 못할 뻔 했잖아, 진짜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취향에 돈을 쓰는데 주저하지 않는 시장이 진짜 열려버렸어, 지금은. 그러면 사람들이 올림픽이라는 것을 관람하는 게 진짜 자기 취향에 부합하는 일이냐? 아니면 예전에는 우리가 소속된 첫 번째 소속감, 국가, 우리나라 금메달을 따면 뭔가 국위선양을 하는 거고, 운동선수가 기록을 세우면 우리나라의 국격이 올라가는 거고, 이런 대립봉을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국가대항전을 봤는데, 언젠가부턴가 뭐 올림픽을 보든 월드컵을 보든 심지어 이제 국가대표 축구마저도 안 보잖아요. 이기든 말든 니들은 어차피 돈 잘 벌고 메달 따면 돈 받고 뭐 광고 찍고 잘 나가는데 니들이랑 내가 무슨 상관이냐. 니네들이 나가서 국격을 올리든 말든 나의 삶은 똑같다. 국가의 국격이 올라가면 나도 올라간다라는 마인드에서 올라가든지 말든지 나는 여기 있다. 내 월급은 변함이 없고 내가 좋아하는 거는 사실 그게 아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문화가 아니라 GDP가 올라갈수록, 선진국이 될수록 국가 대항전 자체에 대한 관심은 줄어듭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뭐 야구나 농구처럼 진짜 우리의 당연히 1등을 해야 되는 종목 이런 것들이나 보지 딱히 뭐 올림픽 이런 데 목숨 안 걸어요. 사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죠. 우리나라 올림픽 실업 선수들 위주의 이 엘리트 체육 중심의 인프라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얘기가 점점 많이 나오잖아요. 외국처럼 취미로 하면서 본 직업 있으면서 그냥 올림픽 나가고 싶은 사람들 선발전이나 해서 뭐 나가면 되지. 그거 뭐 메달 몇 개 따고 뭐 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얘기가 몇 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얘기가 점점 커져요. 실업팀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사람들의 의구심이 드는 거죠. 왜? 그들을 돈 줘서 굳이 국가대표로 키워봤자
우리가 좋아하는 종목도 아니고 재밌어하는 종목도 아닌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거예요. 미국이랑 뭐 유럽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나라보다는 올림픽을 보겠다라고 하는 비율이 조금 더 큽니다. 왜냐하면 설상 스포츠가 좀 더 관심이 있어요. 유럽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스키나 스노우보드나 이런 설상 스포츠들에 관심이 있고 또 생활화되어 있는 시장이 훨씬 커져 있는데 뭐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근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점점 스키장을 가지 않아요. 설상 스포츠를 그닥 즐기지 않아요. 그러면 뭐 옛날 김연아나 뭐 이상화나 이런 우리 모두가 알만한 국가대표급의 선수가 있느냐? 라고 하면 지금 생각나는 건 피겨스케이팅의 차준환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차준환 씨는 거의 뭐 아이돌급의 인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뭐 캐나다처럼 하키를 보는 것도 아니고 설상 스포츠를 우리가 뭐 엄청 즐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각자의 그냥 재미가 더 중요한 거야. 내가 재밌어하는 종목이 TV에 나와야 보는 거지. 뭐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따든 은메달을 따든 국가대항전이 뭐 이기든 지든 내가 재밌지 않으면 그냥 안 보는 거야. 소속감으로 인해 대리만족되는 게 없어지는 거야. 내가 원하는 종목을 보는 거죠. 내가 재밌어하는 종목을 보는 거. 얼마 전에 영상 찍기는 했지만 카를로스 알카라스랑 야닉 시너라는 전 세계 1, 2위 테니스 선수가 와서 연습삼아 한 번 쳤습니다. 한 1시간 반 정도 쳤어요. 제일 싼 가격이 25만 원이었고 비싼 티켓은 막 150만 원까지 갔어요. 거의 다 팔렸습니다. 중간 애매한 자리 빼고는 제일 비싼 자리랑 제일 싼 자리랑 거의 다 팔렸어요. 테니스 1시간 반짜리 연습 경기에 25만 원부터 70만 원, 100만 원까지 쓰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나라가 돼버린 거야. 내가 재밌는 데는 돈을 아끼지 않고 내가 재미없는 곳에는 이제 시간을 쓰는 것조차 아까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 올림픽에 JTBC가 엄청나게 큰 투자를 했습니다. 중계권을 단독으로 따왔어요. KBS, SBS, MBC 켜봤자 안 나옵니다. 동계올림픽 하나도 안 나와요. 거기에는 뉴스만 나올 거예요. 아직도 이 국가대항전 자체에 조금 관심을 갖고 그래도 TV를 틀어놓는 분들이 60대 이상인데 사실상 50대도 아니에요. 60대 이상인데 그 TV를 틀어놓고 있는 생활하는 분들이 근데 뭔가 올림픽 시즌 되면 이 TV 채널 돌릴 때마다 올림픽이 나오고 보고 싶은 종목이 이 채널마다 다르니까 그걸 골라보고 뭐 이런 재미라도 있어야 되는데 JTBC 혼자니까 이제 화력도 딸리고 바이럴도 잘 안 돼요. 뭔가 올림픽 시즌에 TV가 올림픽으로 뒤덮여야 되는데 지상파에선 그냥 할 거란 말이에요. 종편도 마찬가지고 JTBC에서만 계속 나올 거예요. 네이버에서 또 생중계된다고 하는데 근데 인터넷 생중계 돼봤자 인터넷 생중계를 보는 층은 2030, 40 이쪽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올림픽에 별 관심이 없어요. 올림픽에 관심이 있을 만한 그리고 관심이 있다는 거는 돈이 돌아야 되는데 돈이 돌려면 60대 이상도 돈 많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보면서 광고가 나오고 이렇게 경제적인 게 돌아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타겟층이랑 돈 돌아가는 층이랑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2030, 40은 애초에 올림픽에 관심이 없고 그나마 TV 틀면 보는 그 60대 이상들은 이번엔 JTBC에만 나오니까 올림픽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요번에 올림픽 자체의 기업들이 외면하게 되는 거예요. 올림픽에 뭐 그렇게 스폰싱을 하지 않고 주변에 뭐 올림픽 관련한 마케팅 하는데도 아무것도 없죠. 그나마 삼성전자에서 뭐 갤럭시 주면서 공식으로 올림픽을 후원한다 이런 고급스러운 마케팅을 하는 거지 올림픽 관련된 마케팅은 딱히 없습니다. 제가 본 스포츠월드라는 곳의 기사에 따르면 이제는 종목 자체에 집중을 한대. 종목. 롯데그룹은 대한스키 스노보드 협회 회장사로서 2014년부터 꾸준히 지원해주고 있고 금융권 같은 경우도 KB는 유망주를 발굴하고 떡잎부터 키우기 전략을 이어가고 있어서 계속해서 이 아래로부터의 뭔가 서사가 있는 선수들을 발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고 이번 올림픽이 모든 화제성이 없을 것이냐? 아니에요. 분명히 올림픽 안에서 서사가 발견되는 선수가 있을 것이고 드라마를 쓰는 종목이 컬링이 그랬던 것처럼 뭔가 선수들이 정말 예상치 못한 종목에서의 메달이 따면서 다시 조명받고 왜 그 종목을 했는지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뭐 아는 형님 한번 나오고 라디오스타 나오고 뭐 유퀴즈 한번 나오고 그렇게 스타들은 탄생을 하겠죠. 달라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냥 그 경기 자체를 보는 게 재밌는 게 아니에요. 국가가 이기느니 지느니 메달을 몇 개 따느니 이런 게 궁금한 게 아니에요. 개인의 서사가 재밌어야 되는 거예요. 개인의 서사가 개인의 시청자에게 감동을 줄 만한 서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전체적인 집단 중심에서 모든 게 개인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안세영이 하계올림픽에서 대박 그 폭로를 터뜨리고 막 그거에 대해 왈가왈부가 됐지만 결국 개인 실력으로 다 뚫어냈어요.
그리고 다 어느 정도 정의 구현이 다 됐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그러한 폭로가 절대로 허용되지도 않았고 오히려 개인의 일탈 정도로 치부되고 찍어내릴 수 있는 사회였어요. 근데 이제 사회가 바뀌고 있단 말이죠. 개인을 좋아합니다. 개인. 뭐 협회의 힘, 집단의 힘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스타성 있는 개인, 서사가 있는 개인. 요번 올림픽에서도 아마 그런 개인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후발로 그 개인에게 돈을 쓰겠죠, 아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운동 경기라는 것이 집단적으로 같이 봐야 재밌는 건데 같이 TV를 켜놓는 시대가 아니죠. 같이 유튜브를 보거나 같이 넷플릭스를 보지 같이 TV를 켜놓고 한 가지 종목을 같이 보지 않아요. 그 한 가지 종목을 같이 보는 경우는 이런 거죠. 가족 대대로 야구 팬이어서 야구를 본다던가 가족 대대로 뭐 K리그 뭐 팬이어서 K리그를 본다던가. 그러니까 이제는 그 소속감이 국가에 대한 소속감보다 오히려 자기가 좋아하는 프로팀에 대한 소속감이 훨씬 더 커진 시대인 거예요. 국가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지만 프로팀은 내가 선택한 거거든요. 이제 JTBC가 살 길은 단 하나입니다. 서사에 집중하고 그 서사가 터질 만한 개인을 발굴하고 그 개인에 대한 걸 바이럴 시켜야죠. JTBC 유튜브 잘 쓰니까 뭐 어떻게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올림픽이라는 것의 위상은 우리나라에서 점점 떨어질 거예요. 그냥 소수의 정말 종목을 좋아하는 뭐 스노우보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스노우보드를 보고 스키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스키를 보고 하키를 즐기는 정말 소수의 그 하키 팬들이 하키를 보고 뭐 이 정도의 위상이지 이젠 다 개인별 종목별로 떨어져 나갈 겁니다. 심지어 지금 국대 축구조차 티켓이 안 팔리잖아요. 보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돼버리고 협회가 묻은 게 너무 지저분해지니까 사람들이 그냥 국대 축구 경기 자체를 안 봐버리잖아요. 확실히 시대가 바뀌기는 했습니다. 뭐 개인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따서 국격이 올라갔다. 이런 거에는 아무도 공감을 하지 못하는 시대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아무튼 동계올림픽 좀 있으면 시작합니다. 2월 6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밀라노 코르티나에서 열린다는데 하필이면 시차도 밤낮이 바뀌어가지고 보기도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대표 선수들 잘 하셨으면 좋겠고 아마 재밌는 서사만 있으면 그거를 챙겨보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고야식당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구독을 안 하고 제 채널을 즐겨주시고 계십니다. 구독을 해주시면 기분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이 버튼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빠이!